54페이지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시연 아무런 한잔 안 마시고 와도 돼? 괜찮아? 오케이. 자, 오늘 해야 되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은요,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 생겨 라는 얘기예요.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 자, 중학교 2학년 내용에서 배웠던 부분이라서요, 별로 낯설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서 중학교 때는 방향만 알았는데 그 방향의 세기는 얼마야? 라고 하는 자기장까지 갈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은요, 사실은 자기장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셔야 되니까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할게. 실제로요, 우리가 전류가 흐르면, 회로도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그 전기 때문에 정기적 현상이 생겨서 꼬마 전구에 불 들어오는 건 자명해. 근데 정기적 현상만 생기는 게 아니고 자기적 현상도 생겨.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의 바늘이 움직여. 그래서 자기적 현상도 생겨요.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되겠어? 자, 그러면 원래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서 할 건데, 그 중에서 원래 자기장은 누가 만들어? 원래 자기장은 자석이 만드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꼬마 생각해봐. 중력이 영향을 주는 공간을 우리가 중력장이라고 해. 자기장은 자석의 힘에 영향을 받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자기장을 만들었던 건 원래 자석이 만드는 거라서요, 자석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석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런 애 있죠? 태어날 때부터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자석인 애들을 우리가 영구자석 이렇게 하고요. 그러지 않고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되는 거 있어? 그거를 우리는 전자석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영구자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되고, 전자석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자석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드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배우고요.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자석인 영구자석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영구자석 왜 생겨? 라고 하는 영구자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이런 얘기예요. 자, 실제로 우리가 자석이 있으면 얘가 됐죠? 이 자석이라는 성질이 왜 생기냐? 요거 볼 건데, 여기 한 놈이 N극이고 한 놈이 S극이야. 이런 자석이 있어. 자, 그 자석 옆에다가 같은 극을 놓으면 서로 뭐 하는 힘이 생길까? 그렇죠. 미는 방향으로 힘이 생겨요. 이걸 우리가 청력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서로 반대극끼리 갖다 대면 서로 당기는 인력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N극과 S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얘기하는데, 이때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는 청력이 생길 거고 반대 극끼리는 당기는 인력 생겨. 이 정도는 알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러한 자석이요, 그런 힘을 작용하고 있는 이 자석을 반으로 자르잖아요. 자석을 반으로 자르면 이 반덩어리 안에는 N극, S극 이렇게 극이 두 개가 따로따로 분리가 될까? 안 돼요. 요 한 덩어리 안에는 여기가 S니까 선생님 여기는 S만 생겨요. 그러지 않고요. 쪼개면 다시 그 안에 N극과 S극이 다시 생겨. 그리고 이걸 반으로 자르잖아. 그래도 이 한 덩어리 안에 N극, S극이 다시 생겨. 또 잘라? 한 덩어리 안에 다시 NS가 다시 생기는. 됐어. 이런 구조야. 그래서 절대로 자석은 N극과 S극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자석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됐어. 그래서 자석은 절대로 두 극을 분리시킬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는 한 덩어리는 N극, 한 덩어리는 S극 이렇게 따로따로 띄워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덩어리 안에 두 극이 동시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자석을 잘라도 계속 두 개의 극이 생깁니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하나의 원자가 남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하나의 원자가 될 때까지 쪼개도 그 원자 안에 NS 두 극이 생겨요. 그랬다가 원자를 핵분열시키는 순간 아예 두 극이 동시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극단적이야. 두 극을 동시에 갖든지 두 극이 동시에 없어지든지 이거예요. 그러면 원자 단위에 NS가 있다는 건 이 NS를 만드는 건 원자 구조 안에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 거구나. 그럼 원자의 어떤 구조가 얘를 만들어?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자를 보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아니고 그 안에는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양성자들이 모여있는 원자핵이 있어. 그리고 그 바깥쪽에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전자가 있는데 이 새끼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 가만히 있으면 끌려가거든. 그러니까 뭐해? 여기서 뱅글뱅글 돌아. 그쵸? 이런 식으로 원자 속에 있는 전자의 운동이 발생해요. 근데 그 전자의 운동이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지구처럼요. 지구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크게 한 바퀴 도는 운동을 우리가 멋진 말로 지구에 뭐라 그러니? 지구에 뭐라 그러니?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걸 지구의 공전 이렇게 얘기해. 자, 이 공전에 해당되는 운동을 우리가 공전이라고 쓰면 안 돼. 이거 천체에만 쓰는 단어야. 되겠어? 자, 이렇게 공전에 해당되는 운동을 전자의 궤도 운동이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하여요. 그런가 하면 전자는 지구처럼 그 자리에서 나 혼자 한 바퀴 도는 운동도 합니다. 그거를 지구과학에서는 자전이라고 하지만 이 단어도 못 씁니다. 천체에만 써요. 이걸 우리는 전자의 스핀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마치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처럼 공전과 자전을 전자가 한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모든 전자는 끊임없이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전자가 움직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기억나니?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의 흐름을 뭐라고 한다? 전류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면 그 순간 전자의 운동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야. 맞아? 그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기면 그 전류가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자기장을 만든다고. 그러니 전자가 예를 들어서 전자가 일로 가고 있다고 쳐? 그러면 얘 때문에 전류가 이 주변에 이렇게 흐르는 현상이 생기겠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서 전자는 반드시 자기 주변에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이라는 극을 만들고 다녀요. 모든 전자들이. 되겠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원자 속에 있는 전자들은요. 자기만의 운동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어떤 애는 이쪽이 N극, 어떤 애는 이쪽이 N극. 그래서 자기만의 극을 만들면서 막 돌아. 회전 방향이 다 달라서 가지고 있는 극 방향도 다 달라. 어떤 애는 이렇게 돌고요. 어떤 애는 이렇게 돌고요.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막 이렇게 도니까 자기만의 극 방향을 다양하게 가질 건데 아는 척해. 얘 누구야? 나트륨. 원자 번호 몇 번? 11번. 원자 번호가 11번이라는 얘기는 원자 핵 속에 양성자 몇 개 있다는 거야? 11개. 이게 양성자 개수거든요. 11개의 양성자가 있는데 나트륨은 왜 중성이야? 그건 바깥쪽에 전자도 몇 개 있다는 거야. 11개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나트륨의 원자 핵 속에 무려 전자들이 11개가 지만의 방향으로 막 돌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11개의 전자들이 막 돌면서 이 안에는 원자핵이 막 이렇게 있는데 돌면서 어떤 애는 이 방향으로 N극, 어떤 애는 이 방향으로 N극, 어떤 애는 이 방향, 어떤 애는 이 방향, 어떤 애는 이 방향으로 N극을 다 가지고 돈단 말이야. 그러면 이 N극 방향을 합하면, 그래서 합성하면 그게 바로 이 원자 하나의 N극 방향이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물질한테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 10N,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 20N, 근데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 10N, 그러면 얘는 합력이 얼마니? 오른쪽 방향으로 20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N극 방향이 다양하니까 이 N극 방향을 다 합성해.
그러면 그 합성한 결과 특정한 방향으로 N극 방향을 갖는 원자가 되는 거야. 되겠어? 네. 그런가 하면 꼬매나 이 방향으로 10N, 이 방향으로 10N 그럼 얘는 합이 얼마니? 0. 그래서 합성을 하다 보면 어떤 원자는 합성된 자기장 방향이 0인 애도 있죠. 그래서 원자는 두 종류예요. 원자 자성은 갖는 애와 원자 자성이 없는 애. 이렇게 나눠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요. 원자들 속에 있는 전자들이 움직이다 보니 그 전자들이 갖는 N극 방향을 합성해서 원자들은 그 원자만의 자기장 방향을 갖는다. 그랬을 때 하나의 원자의 자기장 방향은 둘로 나눈다. 자기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원자가 있고요. 자기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자가 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뚜렷하게 갖는 아이를 우리가 원자 자성이 있다. 원자가 자성을 가지고 있네. 이 뜻이야. 자, 이렇게 자기장 방향이 없는 애는 원자 자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원자는 두 종류야. 원자 자성이 있는 원자와 원자 자성이 없는 원자로 나눠진다. 그 중에서 원자 자성이 있는 원자로만 어떤 물질이 구성되어 있어. 근데 우연히도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N극 방향이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가 N극, S극, NS, NS, NS 요런 꼬라지거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N극과 S극 세기가 똑같기 때문에 서로 인접되어 있는 애들이 반대 방향이면 얘네들은 서로 힘을 상쇄시켜서 없애버려. 상쇄시켜서 없애버리고 상쇄시키고 없애버린단 말이야. 근데 양 끝은 상쇄가 되니 안 되니? 안 돼. 그래서 얘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인 영구자석인 거야. 이게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자철석입니다. 그래서 자철석이 자성을 가져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러한 자석을 내가 반으로 쪼개요? 그럼 쪼개봐. 어떤 일이 발생할까? 여기 S를 상쇄시켰던 옆에 있는 N이 없어졌어. 그러면 얘가 상쇄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얘가 쪼개는 순간 이 부분이 다시 S극의 성질을 갖고 튀어나온 거야. 여기를 또 잘라? 그럼 얘가 상쇄가 안 되니까 다시 S가 튀어나오겠지. 이렇게 자석은 잘라도 계속 두 개의 극이 동시에 생기는 게 바로 원자 단위로 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영구자석의 특징이야. 되겠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석.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우는 건 이 뒷단원에 있어요. 자, 이러한 영구 자석이 있는데 이러한 자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꼬매나 나침판을 놓는다고 치자. 사실은 나침판에 있는 자침도 또 하나의 자석인 거 아세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가 N극, S극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서로 반대극끼리 잡아당기니까 S극이 일로 온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랬을 때요. 이 위치에서 자기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 라고 묻는 거야. 그랬을 때 S극은 이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자기력을. 근데 N극은 이 방향으로 받아요. 그러면 자기력 방향이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이거 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을 나타내는 화살표, 모든 힘은 화살표로 나타내는데 아까 전기력도 화살표로 나타냈고 전기력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전기력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기력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그 자기력선을 그릴 때 방향은 반드시 기준이 나침판에 N극이 닿는 힘의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래서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을 자기력선 방향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위치의 자기력의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야.
나침반에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이 항상 자기력 방향이다. 되겠어? 그럼 선생님 저는요 나침반을 여기다가 두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N극 방향은 자기력 방향은 그래서 어느 방향이고 실제로 나침반이 어딜 가리킬까요? 이건 돼요. 여기에 있는 N극이요. 잘 봐요. 이 새끼는 N극을 뭐 할까요? 밀겠죠.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자기력을 이 방향으로 작용시켜요. 근데 S극은 뭐 할까요? 당기겠죠. 그러면 실제로 나침반은 이 둘의 힘을 합성한 가운데 방향, 이 방향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나침반의 N극 방향이에요. 이해돼요? 네. 내가 나침반을 좀 이쪽에다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N극이 N극을 밀고요. S극은 당길 겁니다. 근데 S극 가까이에 있으니까 이 힘이 훨씬 세요. 그래서 이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이 이 방향이라서 N극이 여길 가리키는 거예요. 여길.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이 주변에 나침반의 N극을 몇백 개를 뿌려놨다고 쳐. 그랬을 때 그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린 걸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그리는 거야. 되겠지? 그렇게 그려져. 그래서 자기력선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침판의 N, 자석의 N극에서 나가서 S극을 향해서 들어가는 이 방향을 우리가 자기력선을 자연스럽게 그리게 됩니다. 되겠어? 그래서 자기력선은 이런 식으로 자석의 N극에서 나가서 S극을 향해서 들어가는 이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져. 그러니 여기에다가 한 점에다가 네가 나침판을 내가 여기다 둘 거야. N극 방향 어디에? 라고 하면 이 자기력선의 이 접선 방향이 실제로 이 나침판의 N극 방향이야. 되겠어? 자,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실제로 그 위치에서의 나침판의 N극 방향이야. 그걸 다 연결해서 부드럽게 그린 게 자기력선인 거야. 그러면 자기력선은 그래서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향하는 방향이구나. 이렇게 정해진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력선을 그렸는데 꼬맹아 봐봐. 자기력선을 그렸더니 선생님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막 그려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아까 정기력선과 똑같이 어떤 부분은 자기력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좁네. 어떤 부분은 넓네. 간격이 달라. 똑같은 개수 그려도. 뭔 얘기일까? 세기가 부위별로 다르다는 거야. 되겠어?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여기는 힘이 세게 작용하는 거구나. 자기력선의 간격이 넓으면 여기는 힘이 약하게 작용하는 곳이구나. 이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자석에서 가장 힘이 세게 작용하는 곳이 어딜까? 자석이 어디? 양 끝단의 힘이 제일 세. 가운데는 힘이 거의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 때 이 자석이 있을 때 위치에 따라 클립을 달아보는 거야. 클립을. 그랬더니 여긴 자기력이 세서요. 클립이 그 밑에까지 이렇게 달려요. 근데 가운데는 클립이 하나도 안 붙습니다. 왜? 어? 모기가 있어? 좋아. 야씨! 너 나한테 왔어? 어딨어? 잡아줘 오빠. 우리 물리고 싶지 않아.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자석의 부위에 따라서 힘의 세기는 다 다르다. 근데 양쪽 끝이 제일 세다. 자, 그 양쪽 끝 자석의 세기가 제일 센 부분을 우리가 자극이라고 해. 됐어? 자, 그러면 이 자석의 세기가 센 쪽은 N극 끝이야? S극 끝이야? 같은 자석이면 그게 종류 상관없이 똑같아. 알겠어? 이렇게 돼. 그래서 자극을 가져. 근데 선생님 이렇게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갔을 때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끝나요? 아니요. 얘가 이렇게 사실은 안 해도 자기력이 나옵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패곡선을 실제로 그리셨어야 정상인데 이렇게 그리다 보면 안쪽이 열나 복잡해. 그리고 신기한 게 있어. 바깥쪽 자기력 방향과 안쪽 자기력 방향이 정반대를 향합니다. 실제로. 안쪽은 S극에서 N극을 향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우리 자기력 방향이 N극에서 S극을 향해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바깥쪽 자기장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안쪽은 거꾸로예요. 근데
안쪽까지 그리려니까 그림이 엄청 복잡해서요. 우리는 안쪽은 그리지도 않고 자기력 방향을 얘기하지도 않는 습관이 있는 것 뿐이야. 그냥 습관이야. 하지만 자기력은 작용해. 알겠어? 그래서 안쪽에도 자기력은 작용한다. 근데 바깥쪽하고 정반대의 자기력 방향을 갖는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자기력 방향이 어디야? 라고 하면 습관적으로 바깥쪽을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안쪽은 반대 방향입니다. 이게 자석이 가지고 있는 원래 특징이야. 되겠니?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자석이 자기력이 작용하는데요. 똑같이 여기 N극인 기역의 자석도 있고요. 여기에 N극인 니은의 자석도 있는데 됐어. 얘는 N극이니까 자기력이 나가겠죠. 나가겠죠. 그래서 그 자기력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고 자기력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됐니? 근데 꼬맹아 이때 자석이 있지만 자석마다 세기는 다 다르잖아. 그래서 누가 더 센지를 표현하려면 뭐 자기력선의 간격이 달라야 되니까 개수를 다르게 하겠죠. 그러면 기역이 더 센 자석이야? 니은이 더 센 자석이야? 니은이 더 센 자석이야. 이렇게 자기력선을 많이 그려야 간격이 좁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때 실제로 자석의 세기는 여기에 그려져 있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석의 실제 세기를 우리가 파이라는 기호로 쓰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편속이라고 해. 이게 자석의 실제 세기를 나타내는 거야. 자, 그래서 기억은 자기력선이 2개를 그렸다는 건 얘는 2웨버만큼의 자기선속을 가져. 자석의 세기의 단위를 웨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니은은 4웨버야. 그러니까 기역보다 니은이 2배 더 센 자석이야. 이걸 표현할 수 있어. 되겠어? 근데 이러한 자석의 세기인 자기선속을 그 자기선속이 나온 이 자석의 면적으로 나눠. 면적으로 나눠. 됐어? 네, 그 면적을 A라고 씁니다. 이거 자석의 면적 제곱미터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요 면적이 1제곱미터, 얘도 1제곱미터라고 치자. 자, 이거를 면적 1제곱미터로 나눠. 그러면 이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가 돼요. 됐어? 그래서 얘는 1제곱미터당 2웨버 퍼 제곱미터의 자석의 세기가 작용해. 이렇게 표현하겠지? 근데 단위를 이렇게 중복해서 쓰는 거 귀찮잖아. 그래서 과학자 이름으로 바꿔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를 그 유명한 우리 뭐라 그런다? 그걸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자기장이야. 자, 이 자기장의 단위를 그 유명한 과학자 누구? 테슬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자기장의 세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야? 4테슬라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로 단위는 테슬라로 쓴다. 알겠어? 그 유명한 자동차 회사. 그래서 그 이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자기력선을 어떻게 그리는지 이걸 통해서 실제로 자석의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는 그래서 B라고 표현하지만 단위는 테슬라 쓰는 거야. 자기장의 세기는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로 나눈다. 이게 자석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러한 자기장은요. 자석이 없어도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도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자석 없이도 자석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 뭐만 있으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만 있으면. 이 얘기 한 거예요. 그걸 중학교 2학년 때 그렇다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도 구해봐.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작용해? 이거 했던 거야.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건데 이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모양에 따라 기억나냐? 도선의 모양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모양에 따라서 배웠어. 그 중에 첫 번째가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 이 얘기입니다.
직선 도선이 이렇게 있어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 I만큼의 세기의 전류가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주변의 자기장을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생겨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랬을 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자, 오른손으로요.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하면 내 손가락이 그 위치에서의 자기장 방향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을 펼쳐서 이렇게 놓으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고 내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방향이 나침판의 N극 자기장 방향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 얘가 도선이라고 칠게요. 전류는 위로 흐르니까 엄지손가락은 위로 합니다. 됐어? 그랬을 때 나머지 내 손가락이 그 주변에 있는 자기장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감으시면 이게 주변에 생긴 자기력선 모양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부드럽게 감으시면 이 주변의 자기력선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직선 도선에서는 자기력선 방향이 동심원을 그립니다. 맞아.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 이 중에 한 군데에다가 나침판을 놓는다고 치자. 나침판을 여기다가 놨을 때 N극 방향 어디야? 이거 맨날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력선이 그려져 있을 때 나침판의 N극 방향은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에요. 접선 방향이에요. 접선 방향이에요. 접선 방향이에요. 이렇게 했잖아요. 되겠어? 그래서 이 방향이 자기력선 방향이구나. 그래서 저 방향으로 나침판의 N극이 가리켜야 되는구나. 이거 중학교 때 했단 말이야. 맞죠? 근데 만약에 전류가 위로 흐르는 게 아니고 아래로 흐르면 자기력선이 거꾸로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감기는 방향이 반대로 생기니까 나침판의 N극 방향이 거꾸로 생긴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가 중학교 내용인데 고등학교는 그럼 내가 나침판의 N극 방향을 이해했어.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이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이 위치에 나침판 A를 놓을 거야. 자, 아니야. 이 전선으로부터 2R만큼 떨어진 여기다가 나침판을 놓을 거야. 아니야. 이 전선으로부터 3R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에다가 나침판 C를 놓을 거야. 그랬을 때 어떤 나침판이 더 센? 됐어. 자기장을 가져. 자기장의 세기 비율이 얼마야? 이게 고등학교 내용입니다. 되겠어? 그랬을 때 직선 도선 위에 전류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는요. 아까 나침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단위 면적당 자기선속의 세기를 나누시면 되는데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KI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R분의 KI로 계산합니다. 자, 이때 R은요. A, B, C 세 군데요. 자, A는요. R만큼 떨어져 있어. B는 2R만큼 떨어져 있어. C는 3R만큼 떨어져 있어. 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K는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 쓰는 상수값이니까 우린 다 무시하고 1로 놓으면 된다 그래서 그리고 전류는 이 도선에 2A가 흘렀으면 2, 3A가 흘렀으면 3. 어쨌든 같은 전류가 흐르잖니? 그랬을 때 자기장의 세기 비율 보이세요? 몇 대 몇 대 몇이냐? 얼마? 아니야. 얼마야? 그쵸. 6으로 통분하셔야죠. 3으로 통분하는 거 불법이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6대 3대 2의 자기장의 세기를 갖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어? 고등학교는 다 비율로 계산하죠. 그래서 이거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겠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방향 이거 할 수 있는지 확인. 이거 안 되는 애들 은근히 많아요. 되겠죠? 자, 그래 놓고 자기장의 세기 비율 계산하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저요. 실제로요. 도선이 있을 때 도선보다 위쪽에 나침판이 있을 때 N극 방향. 그래서 도선의 아래쪽에 나침판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N극 방향. 도선보다 앞쪽에 있는 애는 얘죠. 뒤쪽에 있는 애는 얘죠.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나침판이 도선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N극 방향 결정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에 여러분들 세기 구하는 방법 R분의 KI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된다. 그렇죠? 근데 직선 도선이 아니고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도선의 모양 3가지 배운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는 뭐예요? 원형 도선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솔, 레, 로, 이, 드를 중학교 때 코일이라고 했던 건데 원래 이름 솔레로이드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3가지야. 그래서 이런 원형 도선의 주변에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생겨?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형 도선이 책상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 아래쪽은 안 보이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 원형 도선에 됐어? 네, 이 주변에 자기장이 어느 방향이야? 솔레로이드는요 이렇게 막대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선을 감은 거죠. 이런 식으로 감아놨을 때 이 주변의 N극 방향 어디야? 이겁니다. 자, 그랬을 때요 직선 도선하고요 원형 솔레로이드를 합해서 선생님은 곡선 도선이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때 자기장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이 정반대입니다. 똑같이 오른손을 펼쳐서 결정하는 건 맞는데요.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이 전류가 안 됩니다. 왜? 전류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근데 이 주변에 자기장이 어느 방향이야 라고 할 때 엄지손가락을 전류로 하면 전류가 이렇게 감기는데 엄지손가락이 감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꾸로 내 손가락이 감기 편하니까 내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엄지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게 나침판의 N극 자기장 방향으로 본다. 그래서 곡선에서는 직선과 거꾸로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나침판 방향입니다. 그래서 근데 얘네도요. 얘도 그렇습니다. 곡선이니까 둘 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요. 곡선의 특징. 안쪽과 바깥쪽이 있어요. 맞아요. 안쪽과 바깥쪽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배운 거 기억나요? 실제로요. 자석에서 안쪽과 바깥쪽의 자기력선 방향이 어땠지? 반대 방향이었죠. 바깥쪽 자기장 방향과 안쪽 자기장 방향이 반대입니다. 맞아요. 바깥쪽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면 안쪽 자기장은 이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안쪽과 바깥쪽의 자기장의 방향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얘는 안쪽과 바깥쪽의 자기장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A의 자기장 방향과 B 위치에서의 자기장 방향 정반대로 생겨요. 얘도 안쪽과 바깥쪽의 자기장이 정반대로 생기기 때문에 어딜 물었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정반대로 쓰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이 자기장 방향 안쪽일까 바깥쪽일까? 이거 안쪽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자기장 방향은 곡선도선에서는 안쪽 자기장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쪽 자기장은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럼 보시면 지금 원형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오른손에 내 손가락이 전류를 향해서 이렇게 감겨야 됩니다. 맞아요?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이게 어디 거? 안쪽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안쪽은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면 바깥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 맞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안쪽만 손가락으로 결정하면 된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플러스니까요. 전류가 이렇게 나가서 뒤로 갔다가 보이는 앞에 있는 이 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얘는. 그러면 여러분들 샤프가 막대기라고 치면 거기 내 손가락인 전선이 이렇게 내려가야 된단 말이죠.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이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이 방향이 안쪽 자기장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자기장을 안쪽에서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쪽에다가 나침판을 놓으면 모든 안쪽에 있는 나침판들이 다 이쪽이 N극을 이렇게 향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깥쪽은 이렇게 된 자기장을 갖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되겠어? 그래서 시험에서 맨날 안쪽과 나란한 여기에 나침판을 놓건 여기에 놓던 다 얘는 안쪽 자기장 방향으로 N극을 가리켜요. 자, 나침판을 여기에 놓을 때와 여기에 놓을 때만 거꾸로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결정하셔야 돼요. 됐지? 윤수리는 이제 2학년 되면 여기 시험 범일 거니까
너네 이미 끝났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구자석의 자기장 모습이랑 똑같이 자기장을 만드는 게 솔레로이드. 이 솔레로이드는 이 자체가 그냥 막대 자석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 이런 모습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 설정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이제 이 원형 도선에서 안쪽에 있는 이 나침판이 받는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야? 이게요. 얘는 원형이니까 선으로부터 나침판 중심까지의 거리 R로 일정할 겁니다. 맞죠? 그랬을 때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R분의 K-Y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 R분의 KI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냐면 직선 도선에서의 상수와 원형 도선에서의 상수의 크기 다릅니다. 좀 이따 다 써드릴 겁니다. 상수가 다릅니다. 구하는 식모습은 똑같은데. 알겠어? 자, 그런가 하면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솔레로이드는 이런 모습으로 못 구합니다. 왜요? 제가 나침반을 여기다 놨을 때요. 떨어져 있는 거리 R 못 구합니다. 왜? 전선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떤 전선을 이용했느냐에 따라 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넣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장의 세기를 구합니까? 너네 솔레로이드 얘요. 어떻게 하면 센 자기장을 만들 수 있어? 그렇죠. 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아니고 전선을 몇 번 감았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식은 여러분들 K2-NI로 계산한다.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 K2-NI로 계산합니다. K2-라고 쓴 걸로 봐서 상수값이 다 다르네 이 뜻이고요. N이라고 하는 건 가문수고 N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인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얘 한 번 다시 보죠. 이거 실제 가문수가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선생님 저요 얘처럼 지금 막대기의 전선을 3번 감았어요. 근데 이 길이가요. 저는 10cm 막대기에 3번 감았어요. 나는 20cm 막대기에 3번 감았어요. 그랬을 때 꼬맹아 가문수가 많을수록 자기장이 세지는 이유가 뭐냐면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촘촘할수록 센 자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요 똑같이 3번 감았다고 해서 촘촘한 정도가 같을까요? 다르죠. 그래서 모든 막대기의 가문수는 실제 가문수가 아니고요 1m라면 몇 번 감은 거랑 똑같니? 1m당 가문수로 환산합니다. 얘는 10cm에 3번 감은 거니까 1m에는 몇 번? 30번 감은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n에다가 30을 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 20cm에 3번 감았으니 1m에는 15번 감은 횟수입니다. 여기다 15 넣고 계산하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솔레로이드의 n은 사실은 1m당 가문수를 얘기한다. 이해하겠습니까? 실제 가문수 아닙니다. 이렇게 넣고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상수값 다 달라 그랬어요. 자, 그죠? 직선 도선의 상수값, 원형 도선의 상수값, 솔레로이드의 상수값이 있는데 상수값은 솔레로이드 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실제 값은요.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상수, 얘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얘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상수값을 가져요. 그래서 상수값은 알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면 지문해 줍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지문해 주는데 상수값이 일로 갈수록 커진다 정도만 기억. 알겠습니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자, 그래서 각각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머릿속에 넣어라.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가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우리는 세기는 중학교 때 하지 않았어도 사실은 방향은 했죠. 네. 그러면 굳이 이제 세기 때문에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라고 하면 중학교 때처럼 전류가 흐르는 도선 하나 주고 주변에 자기장이 어느 방향이야 얼마나 세 이거 물어보기엔 너무 약하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 거냐면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의 도선을 동시에 놓습니다. 이렇게 A라는 도선, B라는 도선 두 개가 있습니다. A라는 도선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I1, 2A 흐른다고 칠 거예요. B라는 도선도 위쪽 방향으로 I2, 5A의 전류가 흐른다고 칠 겁니다. 이때 떨어져 있는 거리 R이 얼마냐면 떨어져 있는 거리가 2m 떨어져 있다고 칠게요. 이런 느낌. 자, 이랬을 때요. 그래서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연장할게요. 자, A로부터 D만큼 떨어진 곳,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여기도 D, 여기도 D, 여기도 D 이렇게 할게요. R이 2m다. 이거 주지 않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는 위치에 여기는 P점, 여기는 Q점, 여기는 R점. 그랬을 때 각각의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는 얼마야? 이거 구해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꼬맹아 실제로 자기장의 방향은 여기에 나침판이 있을 때 N극이 어느 방향을 가리켜 얼마나 센 힘 받아?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지? 그러면 이 나침판은 누구로부터 힘을 받냐면 A로부터도 힘을 받고 B로부터도 힘을 받아. 그러니까 꼬맹아 잘 봐. A라는 도선으로부터 B라는 도선으로부터 P, Q, R 위치에 자기장이 생긴다. 어느 방향으로 생기는지 봐. 자, A 도선은 위로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A 도선의 오른쪽은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니? 들어가는 방향. 그쵸? 거기서 손을 뽀이 뜨셔야죠.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쵸? 그러면 A 도선의 왼쪽은 나오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감기니까. 맞아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라는 도선은 P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Q하고 R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B라는 도선도 B라는 도선만 있다고 쳐. A는 없다고 쳐. B라는 도선보다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 왼쪽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받죠.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얘를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B 도선은 만들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장의 세기는요 라고 하면 A라는 도선으로부터 P까지는 D만큼 떨어졌어요. D분의 2K, KI니까 되겠어? 예, D분의 2K 얘는 A라는 도선으로부터 여기까지는 3D만큼 떨어져 있네요. 3D분의 2K만큼의 자기장을 만들어요. 이렇게 가요. 자, B라는 도선이요. B라는 도선으로부터 P까지가 오히려 3D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는 3D분의 5K 전류가 5A 나왔으니까. 그죠?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식이 R분의 KI인데 각각의 도선의 전류의 세기를 여기는 2A 줬으니까 여기는 5A 줬으니까 그 숫자 넣는 거야. 자, Q는요 B라는 도선으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R도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실제로요 P라는 지점은 A와 B가 만든 이 자기장이 합성된 실제 자기장이 생기겠죠. 근데 둘 다 나오는 방향이니까 자기장이 같은 방향이라서 합성된 나오는 방향으로요. 그래서 여기 3으로 통분할게요. 3, 6대네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3D분의 11K만큼 생겨요. Q는요. 한 놈은 들어가는 방향, 한 놈은 나오는 방향 정반대네? 빼야 돼. 그죠? 얘 힘이 세니까 이 새끼 나오는 방향으로 D분의 3K만큼의 자기장이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요. 빼야 되니까. 그쵸? 네. 얘는 같은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합성 자기장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여기가 3이니까 통분해서 3D분의 17K만큼의 자기장이 생겨요.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랬을 때 P, Q, R의 자기장의 세기 비율은요 라고 했으니까 3D로 다 통분할게요.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 비율이 11대 9대 17의 비율이 나오네요. 이렇게 구하는 게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방향 설정 정확하게 하셔야 더 할 건지 뺄 건지가 나옵니다. 이해되겠어? 더 할 건지 뺄 건지를 설계하셔야 된다. 서로 반대 방향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놓고 계산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되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의 세기를 꼬맹아 한 번만 해보자. 연습삼아. 자, 일단 98페이지. 98페이지요. 자, 194, 195 보여? 194, 195 되겠죠? 그 문제랑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머리가 움직여야죠. 네, 197, 198, 199 다섯 문제. 자, 이거 다섯 문제 해봐. 98. 뭐? 이렇게 다섯 문제 해.
그것도 봐봐. 199번에 답 1번이야. 해보자. 대충 했어. 자, 그러면 나와 넘어 보자. 여기요. 점전화 두 개가 이렇게 바뀌었어. A, B 됐어? 근데 얘네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2대 1인 지점에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있어. 이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4대 네, 전화량의 비율이 거리 비율이 2대 1이니까 전화량 비율이 몇 대면? 4대 1이고 얘네들의 극은 같아야죠. 그렇죠? 같으니까. 맞아? 얘네들은 왜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이야? 전기력을 구하는 식이 거리의 제곱이라서 그래. R 제곱분의 크크라서 그래. 맞아. 그래서 거리의 제곱이 전화량 비율이어야 돼. 맞지?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먼저 설명해 줄 거냐면 199번. 그 중에서 디귿보기 때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디귿보기인가요?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얘는 없네요. 자기장의 세기가 0인 되죠. 자, 200번 잠깐만 문제 읽어볼래요? 200번. 여기서는 뭐 찾으라고 했냐면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거 찾으라고 했어. 이것도 똑같이 간내로 푸는 겁니다. 똑같이 간내로 푸는 겁니다. 자, 먼저 볼게요. 그림과 같이 XY 표면에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가 있어요. 직선도선 AB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전류가 흘러. 이렇게 있어. 그리고 얘네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여기가 D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2D, 3D, 4D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A, B의 어느 방향에 얼마나 센 전류가 흐르는지를 알아야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A, B가 Y축과 나란하게 D와 3D인 지점에 고정되어 있고 4D에서 A, B의 A와 B에 각각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은 서로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4D인 지점 여기요. 여기에서 A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 B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같대. 그러면 4D인 지점에서 A가 만든 자기장은 떨어져 있는 거리가 3D죠?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 3D분의 K 여기에 흐르는 전류 I1 요거랑 되겠어? 자, B는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D니까 D분의 K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 근데 이 세기가 같아야 된대.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통분을 3으로 한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이도 의미 없어 날아갈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I1의 세기가 3I2의 세기와 같다. 그러니까 이때 얘 전류를 I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 전류는 얼마가 되냐면 3I가 된다는 얘기야. 이런 느낌이야. 아, 전류의 세기가 3대 1이구나. 그 다음에 세기도 같지만 방향도 같았는데. 그럼 보면 전류가 만약에 이 방향으로 흐른다고 쳐봐. 그러면 A 도선이 여기에 있는 4D의 자기장을 전류가 위로 흐르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B도 같은 방향이면 전류가 어디로 흘러야 되니? 얘도 위로 흘러야죠. 그렇죠? 그러면 둘의 전류가 만든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가 같으려면 둘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같아야 되는구나. 이 얘기예요. 그게 위쪽으로 갔던 아래쪽으로 갔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근데 어쨌든 둘의 전류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야 조건에 부합하구나.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일단 위쪽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고 치자. 됐어? 이 얘기야. 그러면 이때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어디냐? 간내 높은 같은 방향이니까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 내부에 있습니다. 됐어? 네. 전기장과 자기장 보는 방법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선생님 이때 거리 비율이 됐죠? 전하량 비율이 전류 비율이 3대 1이니까 거리 비율은 루트 3대 1이에요? 아니에요. 왜? 아까 거리의 제곱만큼이 전하량 비율이야. 이거는 전기력 구할 때 R 제곱이니까. 근데 자기장의 세기 구할 때 어떻게 구하지? R분의 KR이거든. 거리가 그냥 R이야. 그러니까 이때 됐어. 전류의 세기 비율이 3대 1이면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도 몇 대면 3대 1인 곳이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돼. 이렇게 보는 거야. 되겠어?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D고 여기는 3D면 이 사이의 거리가 2D만큼 차이가 나. 그 2D를 3대 1이니까 4등분 한 것 중에 3개만큼 간 위치야. A로부터. 그러니까 얼마? 2분의 3D만큼 가면 돼. 2분의 3D. 그래서 여기가 D니까 여기는 얼마냐면 2.5D인 부분. 맞죠? 거기가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에요.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겠어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자, 점전화가 있는 곳에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 그래서 네, 각각의 거리 비율의 제곱만큼의 전하량을 가지면 돼. 근데 자기장은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과 전류의 세기 비율이 같아. 알겠어? 요거를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야. 요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채점을 하셨어요. 자, 5문제 채점하셨는데 이 중에서 제가 설명해드리면 좋을 만한 문제가 뭐 있을까요? 얘기하세요. 요거 5개 중에서 199 197 요거 2개 해볼게요. 199하고 197을 보시면 197은 꼬매가 우리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죠? 여기에서는 그림과 같이 자기장의 세기가 0.5 테슬라인 공간에 자기장의 방향의 수직으로 단면적이 0.3인 코일이 있어요. 자, 이 코일을 지나는 자기선속은 얼마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코일이 있고 자기장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때 자기장의 세기가 0.5 테슬라의 자기장의 세기를 가져. 그리고 얘는 이 면적이 얼마냐면 0.3 제곱미터야. 그랬을 때 얘 자기선속은 얼마니? 라고 하는 기억나?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 면적분의 자기선속. 아까 자석에서. 그죠? 그러면 자기선속인 파이는 자기장의 세기에다 면적 곱하면 돼요. 이 얘기하는 거야. 자기장의 세기에다 면적 곱하면 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장의 세기가 0.5고요. 면적이 0.3이니까 계산하시면 0.15웨버예요. 이렇게 가요. 네, 요거 묻는 거예요. 자기장의 세기는 단면적 분의 자기선속입니다. 단면적 분의 자기선속.
9번 해볼게요. 칠판이 코딱지만 해가지고 한 문제 풀고 지우고 반복하고. 자, 199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두 직선 도선 A, B에 세기가 각각 I, 3I인 전류가 흐르고 있다. 점 AD는 AB가 놓인 평면과 동일한 평면에 있으며 AB로부터 각각 R만큼 떨어져 있다고 쳐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는 얘기인데, 꼬맹아 이거를 한꺼번에 보면 골 때려. 그러니까 그냥 가로 전선 하나만 있다고 쳐라. 그래서 하나씩 보자. 가로 전선을 가, 그리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4개의 지점이 있는 거죠. 물론 이 가운데는 이제 새로 전선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여기부터 A, B, C, D 이렇게 났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가가 아니고 A라고 두셨네요. 그러면 A, B, C, D를 A라는 도선은 지금 전류가 어디로 흐르냐면 이 방향으로 I만큼 흐르거든요. 그러면 저 A라는 도선이 A, B, C, D의 자기장을 어느 방향으로 만들까? 그러면 이렇게 도선이 있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요. 아래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요. 위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만듭니다. 납득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A라는 도선은요. A, B에 나오는 방향으로 CD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이해된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모두 D만큼 떨어져 있고 얘는 전류의 세기가 I니까 얘는 D분의 KI로 만들죠.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로 방향에 B라는 도선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얘만 있다고 치면 돼요. 가로는 무시하시면 돼요. 됐어? 얘는 위쪽 방향으로 3I만큼의 전류가 흐르는 B라는 도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B라는 도선의 입장에서 보면 전류가 이렇게 위로 흐르니까 이거보다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 왼쪽은 나오는 방향입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B하고 C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AD는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 이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거리는 똑같이 D인데 전류의 세기가 3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요거 합성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은 어때? 요거 보라는 얘기야. 합성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와 꼬맹아 같은 방향이네 더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D분의 4KI만큼의 자기장의 세기. 요거 반대네 빼야지. 근데 얘가 더 세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그쵸? D분의 2KI. 같은 방향이면 그 방향으로 더해야죠. 반대 방향이니까 빼야 되는데 얘가 더 세네요. 그래서 이 방향이네요. 이렇게 간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놓고 이제 보기 읽을게요. 기억 AC에서 자기장 세기 같을까라고 했는데 A와 C에서 자기장의 세기 같네요. 방향만 반대인 거죠. BC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니? 라고 했는데 B하고요 C는 같은 방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 A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D에서의 4배니 A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D에서의 4배가 아니고 2배인데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9번 문제가 수능 계열이야. 그냥 수능에서 이렇게 나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능숙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8분밖에 안 남아서, 그죠?
선생님하고 문제 2개만 더 보죠. 자, 넘어오세요. 넘어오시면 보면 202번, 그 다음에 203번. 몇 번 해줄까? 202번의 답이 2번이고 203번의 답은 3번인데 어떤 거 풀어줄까? 2번. 됐어. 요거 하나만 하고 볼게요. 자, 이제 뭐가 차이가 있냐면 지구는 오메가 지구는 전체가 자기장에 둘러싸여 있다.
누가 만들까? 지구가. 지구 자체가 자석이거든요. 그래서 지구 자체가 자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의 북쪽을 찾아갈 때 뭐만 있으면 돼? 나침판만 있으면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쭉 찾아가시면 지구의 북극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북극에 무슨 극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S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자기장은 이런 모습으로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되겠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구는 자기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침판을 꺼내놓으면 항상 지구의 북쪽을 N극이 가리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여기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요. 사실은 남극 방향으로 동선을 놓으시고요. 그 밑에 나침판을 이렇게 놓으면 전류가 안 흘렀어도 나침판의 N극은 여기를 가리켜요. 북쪽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전류를 흘려주니까 나침판의 N극이 얘병을 똑바로 있었어야 되는 이 N극이 이렇게 돌아서 여길 가리켜. 됐어?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려면 여기 있던 N극을 일로 당겼다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 방향으로 생겼어야죠. 그래서 실제로 나침판은요. 지구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동시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성한 방향이 실제로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그랬을 때 지구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같으면 정확하게 가운데 45도에서 멈출 거야. 근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세면 얘가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여길 가리키겠지. 지구 자기장이 더 세면 이쪽으로 가리키겠지. 그랬을 때 이 각도가 몇 도냐에 따라 실제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지구 자기장의 세기의 비율을 알 수 있다고요. 이걸 과거 허가들이 자소서로 씁니다. 이 각도를 조사해서. 그래서 여기 목동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그래서 실제 지구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인지 이걸 계산하는 걸 자소서로 씁니다. 선배들은.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얘가 이 방향으로 돌려면 자기장이 됐어. 이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될까요? 나침판이 밑에 있죠. 전류가 어디로 흘러야 될까요? 일로 흘러야 될까요? 일로 흘러야 될까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야 이거보다 아래쪽이 이 방향의 자기장을 갖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위해서는요. 전원단자 여기 니은이 있는 쪽이 뭡니까? 플러스고 기역이 있는 쪽이 마이너스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전원단자의 기역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여야 되니까 기역은 틀렸고요. 이때 가변 저항이라는 건 저항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저항의 크기를 줄이면 전류가 세지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가 세집니다. 자, 가변 저항의 저항값을 줄이면 세타 값이 커지니 네, 이 세타 값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도선을 나침판 가까이에 하면 세타 값은 작아지니 도선이랑 나침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기장이 세집니다. 세타 값은 커집니다. 되겠어? 이런 느낌.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